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운동생리학 2024년 A형 기출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구성 훈련에 의한 지근섬유, 즉 타입 1의 생리적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지구성 운동을 하기 유리한 타입 1, 즉 지근섬유가 지구성 훈련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한대요. 그렇죠. 마이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가 증가한대요. 산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절대 운동 강도에서 젖산의 농도가 감소된다. 왜냐? 트레이닝 이펙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이오글로빈의 함유량이 감소된다는 것은 반대예요. 마이오글로빈 산소와 밀접한 단백질인 마이오글로빈의 함유량은 증가되어야 된다. 왜냐? 트레이닝 효과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유산소 트레이닝을 통한 근육 내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의 변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유산소 트레이닝을 했고 근육 내에 미토콘드리아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근원 섬유 사이에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증가한다예요. 두 번째, 근육 내 젖산과 수소이온의 생성이 감소가 된대요. 세 번째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의 분해 및 제거율이 감소가 된대요. 유산소 운동 트레이닝을 했는데. 네 번째, 근육 내에 크레아틴 인산 소모량이 감소된대요. 쓴 게 감소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된다가 맞는 거죠. 3번이 맞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인 거죠. 그렇죠? 운동 중에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지방 분해를 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증가하는 것, 글루카곤이 증가하는 것, 에피네프린이 증가하는 것, 순환성 AMP 증가하는 것. 정답은요. 인슐린 증가고요. 뒤에서 볼게요. 이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과 순환성 AMP가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이 인슐린은 단백질 합성과 지방 합성을 증가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분해와 포도당 신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요. 따라서 3번 문제, 즉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다. 운동에 대한 심혈관계 반응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점중부와 운동 시 심근산소 소비량이 감소가 된대요. 아니죠. 두 번째, 고강도 운동 시 내장 기관으로의 혈류 분배 비율이 증가한대요. 고강도 운동을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내장 기관으로 몰려 들어간대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근육이 아니고 잘못된 거죠. 감소죠. 일정한 부하의 장시간 운동 시에 시간 경과에 따른 심박수가 감소된대요. 일정한 부하의 장시간 운동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심박수는 증가하죠. 또는 유지되거나 강도에 따라서. 고강도의 운동 시 활동근의 세동맥 확장을 통한 혈류가 증가가 된대요. 그렇죠? 정답은 이거죠. 4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요? 심장의 부담을 나타내는 심근산소 소비량은 심박수와 1회 박출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또는 심박수와 수축혈압을 곱하여 산출한다예요. 이 1회 박출량을 곱하는 것은 Q예요. 카디악 아웃풋. 심박출량을 나타낼 때는 1회 박출량을 곱하지만 심근산소 소비량을 구할 때는 식이 심박수 곱하기 수축혈압이 됩니다. 따라서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두 번째 볼까요? 산소 섭취량이 동일한 운동 시 다리 운동이 팔 운동에 비해서 심근산소 소비량이 더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골격근의 수축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특이 장력은 근육과 횡단 면적 또는 근파워래요. 근파워는 힘과 수축 속도 아니면 수축 시간이래요. 파워는 포스 곱하기 속도
따라서 1번 횡단 면적, 근력분의 횡단 면적은 특이 장력을 나타내고 금파원은 힘 곱하기 속도로 나타낸다라는 것들. 기억과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금방추, 골직원, 화학수용기가 나왔어요. 금방추는 뭐에 반응을 하죠? 뭐에 정보를 전달하죠? 근육의 길을, 골직원은 장력을, 화학수용기는 근육의 대사량을 전달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론서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그림은 도피반사와 교차 신전반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그림이죠. 앞정이 찔려서 발을 탁, 앞정을 찔리게 됐고 이 페인이 통증이 이렇게 신정을 통해서 굴곡근을 통해서 이렇게 뇌로 들어갔고 뇌에서 다시 이렇게 나와서 얘를 발을 띄어 근육을 움직여서 발을 뛰게끔 만들어 라는 신호를 주고 발이 띄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반사군 경로를 통해서 통증 자극에 대한 빠른 반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통증 수용기로부터 활동 전이가 발생하여 척추로 석수로 전달이 된다.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편 대퇴의 굴곡근 수축이 억제가 된다.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통증 부위의 대퇴 굴곡근과 신전근이 동시에 수축이 된다. 정답은 동시에 수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 굴곡근을 수축하라고 신전근은 억제가 되는 거죠. 동시에 수축하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9번 보기에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최대화 운동 시 운동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심각한 탈수 현상을 발생하지 않는 환경. 지금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볼게요. 고온 환경, 장시간, 최대화 운동. 그러나 탈수 현상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에요.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최대화 운동을 한다는 것은 글리코겐 고갈이 계속적으로 쓰여지겠죠.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글루코스로 혈중으로 나와 분해가 되면서 글루코스로 혈중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에너지를 쓰게끔 만든다는 거죠. 근육의 혈류량이 감소되죠. 왜냐하면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땀을 계속 흘리기 때문이에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니 근육의 혈류량도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회 박출량도 감소가 돼요. 또 운동 단위의 활성도 역시 감소가 돼요. 그러나 여기서 조건을 달았어요. 심각한 탈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회 박출량의 감소는 여기 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디귿을 빼고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된다. 그렇죠? 여기 조건이 달려있지 않으면 당연히 다 맞는 정답이 된다. 오케이. 보기의 조건과 트레드밀 운동 시 운동량은 무엇인가요?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체중이 50kg고요. 트레드밀 속도는 12km/h고요. 운동 시간은 10분. 트레드밀 경사들은 5도예요. 운동 시간은 단 운동일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됐어요. 1번 300kpm, 2번 500kpm, 3번 5000kpm, 4번 3만 kpm. 식을 볼게요. 정답은 5000kpm이고요. 식을 알아야 돼요. 운동량은 힘과 거리의 곱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경사가 있을 시 수직 경사 이동을 곱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앞에 경사가 5도였죠. 따라서 이동 거리는 앞에서 보시면 여기죠. 12km/h가 되고요. 다시 2는 분당 200m를 의미하고 있어요. 계산하게 되면 운동 시간은 10분이에요. 따라서 수평 이동은 곱하니까 2개 곱하니까 2000이 되죠. 거기서 경사도는 5%이기 때문에 곱하기 0.5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0.5를 하게 되고 0.05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100m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몸무게는 피험자가 50kg이었으니 그렇죠? 100을 곱하면 5000kpm이 된다. 또는 kgm이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에너지 대사 과정과 속도 조절 효소의 연결이에요. 대사 과정하고 효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해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ATP 시스템은 크레아틴 키네제가 속도 조절의 효소로 나타난대요. 해당 장면에서는 젖산 탈수소 효소가 속도 조절 효소로 나타난대요.
크레페로 에너지 크랩 사이클에서는 속도 조절 요소로 이소시트리산 탈수소 요소가 속도 조절 요소로 나타난대요. 전자전력기 ETC에서는 속도 조절 요소로 사이토크롬 산화 요소가 나타난대요. 좀 문제가 어렵죠. 그렇죠? 정답은 2번이에요. 젖산 탈수소 요소가 아니고 포스포프로락토키나제가 정답이다라는 것들. 네, 여기까지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서 근육의 힘, 파워, 속도에 관한 관계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1번 단축성 수축 시 수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장력은 감소한다. 신장성 수축 시 신장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장력 생성은 증가한다. 근육이 발현할 수 있는 최대 근파원은 등척성 수축 시 나타난다. 등척성 수축이 뭐예요? 근육의 길이가 이 꼴이라고 그랬죠 제가.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지 않으면서 장력을 발생시키는 것.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철봉에 매달려 있기를 예를 들 수 있다고 했어요. 철봉에 매달려 있기가 등척성 운동의 예요 라고 말씀드렸으니 이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근육이 발현할 수 있는 최대 근파워는 포스 곱하기 벨로시티라고 앞에서 말했단 말이죠. 이 파워는 등척성 운동에서 나타나나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단축성 수준 속도가 동일할 때는 속근 함유가 많을수록 큰 힘에 발휘한다. 따라서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이 맞는 답이다. 카테콜라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부신 피질에서 분비를 한다. 그죠? 수질에서 분비를 하죠. 교감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를 한다. 알파 수용체의 결합 시 기관지를 수축한다. 베타 수용체의 결합 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다. 정답은 1번이거든요. 그런데 3번이 추가적으로 정답이 나왔어요. 이 카테콜라민이 베타 수용체의 결합을 더 많이 친숙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 수용체가 아예 안 맞는 답은 아니지만 알파보다는 베타 수용체의 결합을 해서 이런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는 원리가 더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알려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번도 정답이 됐습니다. 카테콜라민은 부신, 속질, 수질이죠. 분비를 한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주로 혈관에서 평활근에서 발견되는 알파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작용해서 혈관의 수축, 혈압을 상승을 유발한다. 심박수의 증가, 그리고 수축성 같은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 에피네프린은 알파와 베타 수용체 모두에게 작용한다. 그러나 베타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관지 확장, 골격근 내의 혈류가 증가 효과가 있다고 더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번도 추가적인 정답이 처리가 됐다라는 것. 오케이. 보기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설명 중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해당 가정 중에 NADH는 생성되지 않는다. 1번부터 기억부터 지금 틀렸어요. 생성된다죠. 두 번째, 크랩 사이클에서 베타 산화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관찰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이다. 맞는 말이죠. 포도당 한 분자의 해당 가정의 최종 산물은 ATP 두 분자와 피리부산염 두 분자이다. 낮은 운동 강도, 예를 들어서 VO2max의 40%로 30분 이상 운동 시에 점진적으로 호흡 교환율이 감소하고 지방 대사의 비중은 높아진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여러분들 VO2 max에 여기 지금 이렇게 점이 찍혔어요. 점이 VO2 max인데 점이 찍었어요. 오탈까요? 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 점을 찍으면 이 꼴 분당이에요. 1분당 VO2 max는 1분당 낼 수 있는 1분당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발현될 수 있는 VO2 max의 40%라는 소리예요. 왜냐? VO2 max는 밀리리터 퍼 킬로그램 퍼 미닛이 단위예요. 단위. 이는 즉 1분당 체중 1kg이 몇 밀리리터의 산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단위가 있다라고 하면 요 위에 분당 위에 굳이 찍을 필요는 없겠지만 단위가 없어도 점을 찍으면 아 분당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운동 중에 혈중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운동 중에 포도당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데요. 성장 호르몬 간에서 포도당 신생 합성을 증가시킨다. 코티솔 중성지방으로부터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를 촉진시킨대요. 혈중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르에피네프린 골격근 조직 내에서 유리지방산을 산화를 억제시킨대요. 에피네프린 간에서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해서 조직의 혈중 포도당 사용을 억제시킨대요. 정답은 3번이에요. 노르에피네프린 부신 수질에서 분해가 되고 지방 조직 및 근육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답이다. 운동 중에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 중에 수분과 전해질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장시간의 중강도 운동 시 혈장량과 알도스테론의 분비는 감소한다. 알도스테론의 분비는 감소한다? 또는 X죠. 땀 분비로 인한 혈장량의 감소는 뇌하수체 후엽의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유도를 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장시간 운동 시 체내 수분 재흡수를 위해 레닌, 안지오텐신 2의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맞는 말이죠. 이 두 개가 지금. 운동에 의한 땀 분비는 수분 상실을 초래한다. 혈중의 삼투질 농도를 감소시킨다. 그렇죠. 정답은 니은, 디귿 이 두 개예요. 볼까요? 장시간의 중강도 운동 시 수분 손실로 인해 혈장량이 감소하지만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알도스테론과 향이뇨 호르몬 분비가 증진하여서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여 혈장량이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리을 운동 시 수분 손실은 혈장량 감소를 일으키며 삼투질의 농도는 증가한다가 맞는 거죠. 오케이. 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보다는 공식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또 나왔다라는 거죠. 보기에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표는 첨가제 폐환기 검사 결과이다예요. 준 민재 다용이 1회 호흡량, 분당 환기량, 사강량, 폐포 환기량에 대한 폐 검사 결과를 보고 나타낸 것들이에요. 보기 세 첨가제 분당 환기량은 동일하대요. 두 번째, 다용의 폐포 환기량은 분당 6ml/min이래요. 준의 폐포 환기량은 가장 크대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기억 니은이에요. 이 두 개. 공식을 볼게요. 자, 분당 환기량은 1회 호흡량 곱하기 호흡률이다. 따라서 1회 호흡량 곱하기 호흡률이다. 따라서 분당 환기량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폐포 환기량은 1회 호흡량 마이너스 4강량 곱하기 호흡률이다. 즉 1회 호흡량에서 폐포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호흡 교환을 관여하지 않는 4강량을 제하여 호흡수와 곱해야 된다. 참고로 4강량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것이다. 정답이다. 자, 일회박출량 스트록 볼륨에 대한 문제예요. 일회박출량의 증가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일회박출량 심장에서 좌심실에서 일회 빵 혈액을 짜주는 양이에요. 이게 스트록 볼륨, 일회박출량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심박수가 증가해야 된대요. 쿵쿵쿵쿵 헐트레이트이 증가가 되면 스트록 볼륨이 증가가 된대요. 맞을까요? 심실의 수축력이 증가해야 된대요. 심실에 수축 빵 짜주는 수축력이 증가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스트록 볼륨이 올라간대요. 평균 동맥 혈압이 감소돼야 된대요. 동맥 혈압이 감소가 돼야지만 당연히 스트록 볼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심실 이완기말 혈액량이 증가해야 된대요. 심실 이완기말 EDV가 증가해야 된대요. EDV 양이라는 것은 심장이 한번 빵 수축을 하고 그 다음 쑥 이완돼야 되는데 빵 수축하고 이완될 때 혈액이 비너스 리턴으로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와야지만 더 많이 빵 짜줄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심실의
이완기를 했을 때 혈액이 양이 많을수록 혈액박출량은 많아진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이완기 말이 증가하기도 전에 이완기 말이 증가하려면 이완기 말 혈액이 증가하려면 비너스 리턴이라고 해서 혈액이 들어오는 이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많이 짜주겠죠. 그런데 심박수가 막 빨라져 버리면 비너스 리턴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정맥 회귀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완기만의 혈액량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계속 심장박동수를 뛰게 하는 거죠. 따라서 심장박동수의 증가는 일회박출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심박수의 증가입니다. 골격근 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근육에 필요한 칼슘은 근형질 세망에 저장되어 있다. SR에 저장되어 있다. 운동 단위는 감각 뉴런과 그것을 지배하는 근섬유의 결합이다.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분비되는 근수축 신경 전달 물질은 에피네프린이다. 아니죠. 아세틸콜린이죠. 지연성 근육 통증은 골격근의 신장선 수축보다 단축선 수축에 더 쉽게 발생한다. 아니죠. 바뀌어야 되죠. 신장성에도 많이 나타나죠. 따라서 이런 뉴런에 신경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신경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신경 자극에 의해서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뉴로머스큘러 정션 근신경 신경과 근육에 마주치는 연접부라는 소리죠. 다시 한 번 더 신경에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접합하면 신경이 오게 되면 이렇게 자극이 오게 되면 이런 베지클들이 이렇게 있는데 베지클이 이렇게 터지면서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돼요. 그러면 근육 연접부에서 이렇게 붙어서 T세관을 통해서 SR로 근형질 세망으로 자극을 주게 되고 여기서 근형 세망은 칼슘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칼슘을 분비하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서로 바인딩을 하기 직전에 트로포마이오신에 칼슘이 붙어서 트로포마이오신의 자리를 이렇게 옮겨주면서 트로포닌이 연접부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하게 되고 이렇게 액틴과 마이오신의 헤드와 에신이 이렇게 꺾여지면서 ADP 플러스 PI가 일어나면서 파워스트로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근육질 세망에 저장되어 있다가 맞는 정답이다. 2번은 운동 단위가 아니고 운동 뉴런이다. 3번은 아세틸콜린이다. 4번은 두 개가 바뀌었다. 지근섬유, 유산소 운동을 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머슬 타입인 타입 1인 지근섬유에 비교되는 비교적 빠른 수축을 할 수 있는 타입 2 파이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요. 첫 번째, 높은 피로의 저항력이래요. 피로에 저항할 수 있대요. 빠르게 동원되는데 산소를 쓰지 않고도 ATPPC 시스템을 이용해서 근육을 수축하는데 피로를 저항시킬 수 있대요. 피로를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형질 세망이 발달된대요. 지금 제가 앞서 이거를 길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근형질 세망이 발달되면 칼슘이 그렇죠. 칼슘이 방출이 많이 되면 액틴과 마이오신의 바인딩을 수월하게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근육이 수축이 빨리 될 수 있다는 것. 마이오신 ATP의 느린 활성, 빠른 활성이죠. 운동신경세포의 작은 직경이 아니죠.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 근형질 세망의 발달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24년도 운동생리학 기출문제 정리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